지구에 전기가 없어진다면 즐겨하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역시 볼 수 없게 되겠죠. 선풍기, 에어컨은 물론 엘리베이터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전기가 없어진다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이렇게 소중한 전기는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다는 점 다들 아시죠? 그래서 발전소 가동에 큰 역할을 하는 플랜트 시운전에 대해 두산중공업 김성수 과장님이 알려주신답니다. 기계, 배, 자동차 따위를 만들고 나서 시험 삼아 그 운전하는 것을 시운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플랜트는 발전소입니다. 자동차를 비교하자면 얘기하신 것처럼 히터, 타이어, 윈도우 뭐 그런 각각에 대해서 테스트해보고 정상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량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주 작은 결함에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력선을 좀 많이 봐. 송전선 같은 거. 왜 웃으세요? 지금 이런 시가지에 보면 선 같은 거 전봇대도 없잖아요. 좀만 벗어나면 산에 보면 철탑이 있고 송전선이 많이 있습니다. 저거 따라가면 국내에 있는 어떤 발전소에서 왔겠구나. 이거는 어느 도시로 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전기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저희 시운전 부서에 보시면 대부분이 기계, 전기, 전자, 계측, 하공 그런 공학 계열에 전공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레고나 블록 쌓기를 좀 좋아했었어요. 유선 조정할 수 있는 탱크나 자동차 그런 것들을 이제 조립해 가면서 나중에 건전지까지 다 껴봤는데 왜 작동이 안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했던 거 사가지고 사자마자 집에 와서 풀어놓고 잔을 다 풀어놓고 설명서 보고 조립하고 당시에는 그 본드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밤새 보고 안 되면 좀 모양이 이상하거나 틀리거나 하면 다시 다 풀어헤치고 다시 다 하고 밤늦게까지 해서 부모님한테 혼난 적도 많습니다. 친척분 따라서 지금 발전소를 한번 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학교만 왔다 갔다 하던 학생인 저에게 발전소를 딱 보는 순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큰 임팩트가 왔었어요. 그래서 삼촌이 말씀하시는데 저 발전소에서 수십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전기가 생산이 된다 라고 말씀해서 생각해보니까 주위에 돌아보면 전기가 있어야지 발생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가, 그러니까 전기가 저희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고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전소 내에 공조 계통의 설비가 있어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전소 내에 들어가는 그 장비, 일부 장비거든요. 좀 더 넓은 곳에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이고 사람들 많이 상대해야 되고 하니까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포지티브하고 그다음에 좀 대인관계가 좀 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심사원들 들어오는 것도 보면 명문대만 다니던 친구는 꼭 아니었어요. 본인이 열정과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자기 미래에 있어서 큰 걸림돌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명문대나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하면 그만큼 좀 빠를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 기술. 두산중공업은 해외 각지에 발전소를 짓고 있어 해외 근무는 필수. 해외 근무는 현지에서 생활하는 주재원, 일정 시간 동안 근무하는 파견, 단기간 머무르는 출장으로 구분됩니다. 필리핀의 세부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저희 두산중공업이 발전소를 하나 지은 게 있습니다. 제가 했던 업무는 주로 다양합니다. 스케줄도 받고요, 공부도 받고, 행정도 보고, 기계 쪽 같이 복합적으로 봤습니다. 현지 고용한 엔지니어들은 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좀 수월하게 하려면 영어는 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꼭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현지 엔지니어한테만 업무 지시를 깔끔하게 내릴 수 있을 정도면 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전투 영어라고 합니다. 단어만 얘기합니다. 한국 기후하고는 좀 다른 거의 현장들이 40도 온도에 육박하거나 습도가 높거나 아니면 건조한 기후를 가진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환경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에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죠. 보고 싶은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직도 세계 각지에 전력이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 많은 나라들. 그곳에는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대한민국의 멋진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발전소 설계부터 고객한테 전달하기까지 그 과정 중에 심정 과정이 거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면 좀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빨리 그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 하다 보면 밤도 새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거기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있던 그 세부라는 그 지역도 제가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근무하는 동안 전기 상태를 봤더니 불안정해요. 전력도 모자르고 불안정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 상당수더라고요. 전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정전도 수시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소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발전소를 짓고 나서 제때에 발전을 하고 그 발전된 전력으로 그 사람들한테 전기를 공급했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좀 보람도 느끼고 뿌듯하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정년이 정해져 있긴 한데 저희 그 시운전 직군에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없어요. 국내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희소성이 높고요. 정년 후에도 이제 고문이나 자문으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자세히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엔지니어라 하면 설계, 구매, 시공, 생산, 시운전 다양한 직군이 있고 거기 더 들어가다 보면 기계, 전기, 토건, 토목, 건축 다양한 전공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접하고 경험해봐야지만 그 자기에 대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충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더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랜트 시운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 6가지. 꼼꼼한 성격 그리고 공학 계열을 전공하면 유리하답니다. 긍정적인 성격이면 더욱 좋고 필요한 영어만 쏙쏙 골라하는 전투 영어 실력,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시간을 엄수하는 책임감이 있다면 플랜트 시운전의 꿈 멀지 않았죠?